보험금만 타면 우리 끝이야. 새벽 복도 끝에서 새어나온 그 한마디를 시어머니는 문 밖에서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봉지에서 낯선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32년 간호사 생활이 그 냄새를 알아챘습니다. 머그컵 안에 검은 액체가 배숙으로 사라지는 것을 옥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3년을 함께 산 며느리였습니다. 동네에서 효부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랍 안에 쌓인 사망보험 증권은 11개였습니다. 68 노인의 몸은 이유도 모른 채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는 5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12층, 부엌에 불이 켜진 것은 집안에서 오직 한 곳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타일 바닥을 차갑게 물들이고 있었고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아 유리창이 거울처럼 안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정옥분 68살.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카디건을 걸친 채 두 손으로 검은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로로 길쭉한 그 봉지는 한약 특유의 짙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끝을 묶은 노끈만이 가지런히 매어 있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노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수십 년을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누비고 링거줄을 교체하고 새벽 당직을 서며 굳어진 손. 간호사로 일한 것이 32해였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지만 손은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노끈이 풀렸습니다. 봉지 끝이 벌어졌습니다. 옥부는 머그컵에 봉지를 기울였습니다.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코끝에 걸린 냄새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한약 냄새 아래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쓴맛이 앞서는 그러나 한약 특유의 쓴맛과는 조금 다른 냄새였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알았습니다. 32해 동안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병원 약제실, 투약 카트 위에서 간혹 환자 보호자 몰래 처리해야 했던 약봉지들 사이에서 맡아온 것과 같은 냄새. 특정 약물이 열에 녹을 때 나는 특유의 화학적인 기미. 옥부는 머그컵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뭉쳐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처럼 숨이 짧아졌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머그컵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옥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파트 맞은편 동에 불이 켜진 창문이 2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새벽이 저기서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머그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물줄기에 섞이며 배숙으로 사라졌습니다. 옥부는 그것이 모두 내려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봉지는 개수대 옆에 두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손이 그것을 쓰레기통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지를 접어서 카디건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새벽의 정적은 얇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이 있는 복도 끝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이 타일 바닥에 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웅웅 소리를 냈습니다. 냉장고 압축기가 돌아가는 낮은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빨랐습니다. 전부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어들이 끊겨서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보험금 타면 우리 끝이야. 옥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를 건너뛰었습니다. 손가락이 카디건 주머니 속 봉지를 무의식적으로 쥐었습니다. 눈동자가 복도 끝 문을 향했습니다. 문 아래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직 전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옥부는 발을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이 주머니 안에 봉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봉지를 끼우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서랍 안에는 같은 봉지가 더 있었습니다. 수진이 냉장고 안에 넣어두는 것을 매일 아침 꺼내오는 봉지들이었습니다. 3년 가까이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눈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손발이 저렸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유 없이 어지럽던 아침들, 갑자기 두근거리던 심장, 그때마다 나이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68이면 그럴 수 있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전직 간호사가 자기 몸의 이상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돌리려 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옥부는 봉지를 침대 밑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얼마 뒤 수진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옥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척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 뒤면 수진이 냉장고에서 봉지를 꺼내 부엌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머그컵에 따라 옥분의 방으로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웃으면서 옥분의 손이 이불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손바닥 살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픔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히려 명확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옥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운 채로 새벽이 아침이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 하늘이 남색에서 회색으로, 회색에서 흰빛으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앙가로스에서 우는 참새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옥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젯밤에 고여 있었습니다.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수진의 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소리,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잠시 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2번, 일정한 간격으로 어머니 주무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잠든 사람의 숨결처럼 어머니, 수진이 다시 불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탁자 위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그컵이었습니다. 다 드시고 주무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옥부는 눈을 떴습니다. 탁자 위에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옥분이 배수구에 흘려보낸 것과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옥부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머그컵을 손에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냄새였습니다. 침대 밑에 발을 넣었습니다. 어젯밤 밀어 넣어둔 봉지를 꺼냈습니다. 지금 손에 들린 머그컵 안의 냄새와 봉지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비교했습니다. 같았습니다. 옥부는 머그컵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머그컵 안의 것을 배수구로 밀어내는 소리를 덮었습니다. 오늘도 버렸습니다. 수진이 집에 들어온 것은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아들 재호가 데려온 날 옥부는 처음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단정했습니다. 인사를 할 때 고개를 깊이 숙였고 밥상을 차릴 때 손이 빨랐습니다. 직장이 있었고 부모님이 지방에 계셨습니다. 결혼하면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에도 군말이 없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적어도 처음 2해 동안은 수지는 아침마다 일어나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시장을 받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옥분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붙여줬습니다. 명절이 되면 전날 밤부터 전을 부쳤습니다. 옥분이 병원을 가야 할 때는 손수차를 몰아 데려다 줬습니다.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옥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재호가 번듯하지 못한 것이 수진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 아들, 월급이 넉넉지 않아 전세 자금도 옥분이 보태줘야 했던 아들. 수진이 그런 재호 곁에 있어주는 것이 옥분은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 마음이 틈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수진이 보험 설계사를 데려온 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설계사 옆에 앉아 자료를 넘기는 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옥부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것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온 터였습니다. 설계사가 펼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웃으며 설계사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달 뒤 수진이 다시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설계사가 올 때마다 수진은 항상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살뜰하고 걱정스러운 얼굴, 어머니를 위한다는 듯한 눈빛. 옥부는 서류가 올 때마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몇 개가 됐는지 세어본 것은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꺼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4월이었습니다. 수진과 재호가 함께 외출한 틈이었습니다. 옥부는 우편함 열쇠를 들고 내려갔습니다. 고지서 몇 장을 꺼내다가 눈에 들어온 봉투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이름이 찍힌 봉투였습니다. 수신인은 오정 옥분이었습니다.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뜯었습니다.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사망 시 수익자 란에 이재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의 숨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옥분이 직접 정리한 서류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보험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하나, 둘, 셋. 11였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파일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줄기가 싸늘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장 봐왔어요. 저녁 금방 할게요. 옥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가볍고 밝았습니다. 재호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신발을 정리하면서 수진 쪽을 한번 봤습니다. 눈빛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옥부는 그 짧은 눈빛을 봤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옥분 앞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재호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국 냄새가 났습니다. 옥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안에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수진이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옥부는 받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화장실에서 버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재호가 TV를 봤습니다. 그 사이에서 옥부는 웃는 법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웃음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 68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사흘째 밤 옥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험 증권 사본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가입일을 확인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산 것이 3년이었습니다. 11개의 보험은 첫 해에 3개, 이듬해에 5개, 올해 들어 3개가 추가됐습니다.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입된 3개 중 마지막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옥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보험 증권이 쌓이는 속도와 자신의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시점이 겹쳐졌습니다. 어지러움이 잦아진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떠올렸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겨울이 지나면서부터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작년 겨울, 5번째 보험이 가입된 무렵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보약 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더 잘 챙겨드려야겠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옥부는 봉지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돌아서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옥부는 손 안에 봉지를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수진의 걱정스럽던 눈빛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눈빛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3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였고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었고 동네에서 효부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것은 32해 간호사 생활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5째 날 새벽 옥부는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과 재호가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옥부는 카디건을 걸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보약 봉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와 그제 버리지 않고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가 왔습니다. 새벽 공기 특유의 서늘함과 함께
어딘가 녹슨 금속 냄새가 섞인 것. 오래된 병원 복도의 냄새였습니다. 낡은 리놀륨 바닥과 소독약이 뒤섞이던 새벽 당직이 끝날 무렵 로비에서 맡던 냄새. 32해가 코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새벽 당직을 서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의 병원은 낮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복도가 길었고 발소리가 울렸고 보호자 없이 혼자 누운 환자들이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복도를 수백 번 걸었습니다. 어떤 밤은 링거줄이 새는 것을 새벽 내내 고쳤습니다. 어떤 밤은 조용히 눈을 감은 환자를 새벽에 발견했습니다. 그 모든 밤들이 지금 이 새벽과 같은 냄새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옥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치의 병원은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편의점 앞에 트럭이 서서 물건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파지를 모은 손수레가 낮게 덜컹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옥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말해도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주치의는 김영준이라는 의사였습니다. 옥분이 퇴직하고 나서 10년 넘게 다닌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넉살 맞고 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믿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문이 보였습니다. 아직 개원 전이었지만 원장이 먼저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준 원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예약도 없이. 김영준이 말했습니다. 옥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수건에 쌓인 봉지 2개를 꺼내 원장의 손에 건넸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이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코를 갖다 댔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옥분을 봤습니다. 다시 봉지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매를 걷어 팔을 내밀었습니다. 피 뽑아주세요. 진료실은 조용했습니다. 옥분이 체열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이 주사기를 꺼내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늘이 팔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주사기 안으로 피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창밖에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사기가 빠졌습니다. 솜이 팔꿈치 안쪽을 눌렀습니다. 원장이 봉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봉지 끝을 살짝 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원장이 불렀습니다. 옥부는 눈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이거 드신 게. 원장이 물었습니다. 3년요.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원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봉지를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라벨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결과 나오는데 2주 걸려요. 그때까지 이거 절대 드시지 마세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원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무거웠습니다. 집에서 밥 드실 때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옥부는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복도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타일 바닥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옥부는 그 냄새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냄새가 한때는 일상의 냄새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이 냄새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손을 씻고 또 씻던 냄새. 지금은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이 냄새 속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른 아침에. 수진이 물었습니다. 산책.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날이 추운데.
어머니 혈압 때문에 갑자기 찬 공기 마시시면 안 되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완벽하게. 옥부는 손을 씻으며 등 뒤에 수진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냉장고에서 봉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봉지가 올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기를 닦았습니다. 2주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주 동안 수진이 눈치채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의 등줄기는 차가웠습니다. 열흘이 흘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였습니다. 옥분은 날을 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달력을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습니다. 남은 날이 줄어드는 것이 그나마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됐습니다. 열흘 동안 봉지를 10개 버렸습니다. 수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살뜰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봉지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저녁 식사 후에도 따뜻한 차를 챙겼습니다. 옥분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 발 아래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외출할 때는 목도리를 챙겨줬습니다. 어깨를 주무르겠다며 등 뒤에 섰습니다. 살뜰함이 살뜰함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등 뒤에 닿을 때마다 옥분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 일부러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는 연습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들키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재호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있다던 날이었는데 예상보다 2시간 빨리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옥부는 제 방에 있었습니다. 재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수진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 둘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복도 끝 방이었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옥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문 너머의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단어들이 끊겨서 왔습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리면? 어머니가 눈치, 그 단어가 들렸습니다. 옥분의 등이 문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등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수진이 무언가를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진이 뭔가를 말했습니다. 다시 재호. 그리고 침묵이 왔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열렸습니다. 옥부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냉장고가 열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나 봐. 재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응, 좀 이따 드려야겠다. 수진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냉장고가 닫혔습니다. 옥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이불을 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치, 어머니가 눈치. 그 단어를 반복해서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미소, 따뜻한 목소리.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안색이 좀 나아 보이시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잘 잤어. 옥분이 말했습니다. 봉지를 받았습니다. 수진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옥분은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하며
봉지를 카디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20초였습니다. 창밖에 11월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거의 다 떨어진 가로수가 앙상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낮았습니다. 뼛속이 시렸던 11월이 떠올랐습니다. 간호사가 된 첫 해 겨울이었습니다. 야간 당직을 서다 새벽에 창밖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11월의 새벽 3시 병원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이파리 없는 나뭇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 간호사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무서운 거 없어야 이 일해. 흔들리는 거 보이면 환자가 먼저 알아채거든. 그 말이 30년이 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거 보이면 상대가 먼저 알아챈다. 수진이 눈치를 챘다면 옥분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옥분은 거울을 봤습니다. 68살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나흘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재호가 오후 반차를 내고 집에 왔습니다. 수진도 마침 외출 없이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옥부는 제 방에서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옥부는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방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틈새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재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창문을 등지고 서 있는 수진의 얼굴에 역광이 졌습니다.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잖아. 빚이 얼마야? 이자가 얼마냐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호가 무릎 위에 양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주먹이 됐습니다. 알았어. 재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옥부는 방문 뒤에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세게 뛰어서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이번 달 안에 끝낸다. 끝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옥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서랍 안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선물해준 디지털 시계, 낡은 손수건 몇 장, 그리고 5년 전 건강검진 기념품으로 받은 적이 있는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였습니다. 배터리가 살아있는지 몰랐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잠시 그 빨간 불을 바라봤습니다. 카디건 소매를 걷었습니다. 파스를 붙일 때 쓰는 의료용 테이프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손목 안쪽에 댔습니다. 테이프를 뜯어 감았습니다.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소매 위를 손바닥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녹음기가 손목 안쪽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옥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안에 끝낸다. 그렇다면 자신도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나흘 뒤였습니다. 그때까지 수진이 먼저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바라는 것밖에. 전직 간호사가 32해 동안 배운 것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목 안쪽의 녹음기가 차가웠습니다. 피부에 닿은 그 작은 금속 덩어리가 지금 이 순간 옥분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나흘이었습니다. 나흘만 버티면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14번째 날 오전이었습니다. 김영준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 장을 보러 나간 틈이었습니다. 재호도 출근한 시간이었습니다. 옥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오실 수 있어요.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은 2주 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타일 바닥, 형광등, 진찰 침대 위에 흰 종이, 달력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원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옥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옥분 쪽으로 밀었습니다. 옥분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간 수치, 신장 수치, 그리고 별표가 쳐진 항목이 2개 있었습니다. 독성 물질 검출됐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옥부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심장 부정맥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에요. 혈액에서 나온 양으로 보면 최소 몇 달 이상 꾸준히 섭취한 거예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손이 서류를 쥐었습니다. 손끝이 종이 끝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원장이 불렀습니다. 옥부는 눈을 들었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원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옥부는 잠시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압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좀 더 필요해요. 원장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무슨 증거가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요.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소매를 조금 걷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테이프로 붙인 녹음기가 보였습니다. 원장이 그것을 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원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소매를 내렸습니다. 서류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보약 봉지는 원장님이 보관해 주세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원장이 말했습니다. 옥부는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아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11월의 거리가 흘렀습니다. 낙엽이 다 진 가로수, 두꺼운 코트를 입은 사람들, 신호등이 바뀌는 것, 가방 안에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독성 물질 검출, 그 4글자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32해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독성 물질 중독 환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열해 전쯤이었습니다. 노인 환자였습니다. 가족이 데려왔는데 보호자가 유독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런 보호자를 종종 봤습니다. 걱정하는 것인지 기다리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얼굴. 그때 옥부는 젊었고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환자는 3달 뒤 사망했습니다. 신부전이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렸습니다. 옥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릴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낮았고 회색이었습니다. 그 환자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보호자의 걱정스러운 얼굴뿐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점심 거의 다 됐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카디건을 걸었습니다. 손목 안쪽의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전원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써야 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옥분 앞에 생선을 발라줬습니다. 재호가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옥분은 밥을 먹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재호가 소파로 이동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부엌 근처 의자에 앉아 손녀 사진이 담긴 액자를 닦는 척했습니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재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한다고. 더 끌면 은행에서 연락 온대. 재호가 TV 볼륨을 낮췄습니다. 알았어. 근데 어머니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요즘. 재호가 말했습니다. 뭐가?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눈빛이. 재호가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수진이 말했습니다. 옥분은 액자를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으로 유리를 닦는 손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손목 안쪽의 녹음기가 그 모든 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소매를 걷었습니다. 녹음기를 떼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한다고.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옥분은 녹음기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지, 보약 봉지 원본, 11개의 사망보험 증권 사본, 그리고 지금 이 녹음. 충분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로 가면 됐습니다. 옥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과지와 보험 증권 사본들을 꺼냈습니다. 파일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그때였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이 달랐습니다. 작은 차이였습니다. 손수건이 놓인 방향, 볼펜이 놓인 각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누군가 서랍을 열었다가 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서랍 안을 확인했습니다. 보약 봉지들이 없었습니다. 서랍 안에 접어둔 봉지 3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옥분의 숨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수진이 알고 있었습니다. 봉지를 모아두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즉 자신이 약을 마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옥분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문 쪽을 봤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가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수진의 방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복도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진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더 빠르게. 이번 달 안에. 옥분은 녹음기를 카디건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결과지와 보험 증권 사본들을 품 안으로 넣었습니다. 침대 위 베개 밑에 서류를 숨겼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11월의 끝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됐습니다. 날이 밝으면 됐습니다. 수진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서면 됐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옥분은 베개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서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납작한 종이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지금은 위안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옥분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멈췄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수진이 숨을 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노크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발소리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수진의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적이 돌아왔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베개 밑에 서리를 손끝으로 꼭 쥔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날이 밝아야 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옥부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복도에서 멈췄던 수진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이던 그 정적이 귀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베개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서류가 거기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카디건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걸쳤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지, 11개의 사망보험 증권사본, 녹음기, 소리 없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수진의 방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재호의 방도 조용했습니다. 새벽 4시의 집안은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옥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씩 천천히 소리 없이 신발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신발을 들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문이 닫혔습니다. 경찰서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거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보도블록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하나가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수진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 방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 전화가 오면 받지 않으면 됐습니다. 경찰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벽에도 불이 켜진 곳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제복 입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옥부는 멈추지 않고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직 경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옥부는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날짜 순으로. 형사는 40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박진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직 형사였습니다. 옥분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눈썹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보험 증권 사본들을 넘겼습니다. 5번째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전부 어르신 명의로 된 사망보험이에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11개입니다.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형사가 나머지를 모두 넘겼습니다. 다 읽고 나서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녹음도 있다고 하셨죠? 형사가 말했습니다. 옥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한다고. 더 끌면 은행에서 연락 온대.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사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를 짚었습니다. 오빠,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볼륨을 높였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형사가 옥분을 받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이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용인의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옥부는 경찰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창밖으로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남색에서 회색으로, 회색에서 흰빛으로 전화가 3번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옥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정면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면에서 봤습니다. 3년 동안 한 집에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면에서 서로를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입술이 얇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투명 봉투에 담긴 보약 봉지가 판사 앞에 놓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지가 제출됐습니다. 보험 증권 사본 11개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법정에 수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한다고. 정적이었습니다. 재생이 계속됐습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증인석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낮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등이 굽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토록 반듯하게 펴고 다니던 등이었습니다. 지금은 낮아져 있었습니다. 방청석 쪽에서 누군가 낮게 울었습니다. 옥부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봤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났습니다. 검사가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옥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냄새를 알았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32년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 냄새는 알 수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검사가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옥부는 수진 쪽을 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옥부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 얼굴을 봐왔습니다. 걱정스럽던 얼굴, 살뜰하던 얼굴, 웃던 얼굴,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옥부는 증인석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고는 봄이 오고 나서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것이 겨울이었고 마지막 변론이 끝난 것이 봄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법원 앞 화단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한 날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옥부는 혼자 법원으로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혼자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재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주문을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이어졌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들으면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징역 7년,
수진의 변호인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재호는 공범으로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주문 낭독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을 옥부는 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방청석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법정 경위의 발소리, 의자 끄는 소리, 누군가 낮게 우는 소리. 옥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법원 건물 안의 복도는 길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햇살이 복도 끝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옥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왔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산 3년. 아침마다 봉지를 받던 일, 식탁에서 마주 앉던 일, 수진이 어깨를 주무르겠다고 등 뒤에 서던 일,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밀었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빛이 눈꺼풀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법원 앞 가로수에서 벚꽃잎이 흩어졌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잠시 섰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발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법원 앞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광장 끝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가로수 아래 놓인 낡은 나무 벤치였습니다. 옥부는 그리로 걸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파랬습니다. 벚꽃잎이 그 하늘 아래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무심코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증거물 반환 서류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반환된 물품들이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혈액 검사 결과지 원본과 함께 작은 것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보약 봉지였습니다. 마지막 한 개였습니다. 재판 내내 증거물로 보관됐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봉지를 꺼냈습니다. 손 안에 올려놓고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봉지였습니다. 세로로 길쭉한 모양, 끝을 묶은 노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내용물 분석을 위해 열렸다가 다시 묶인 것이었습니다. 가볍고 납작했습니다. 이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옥부는 봉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손에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건네주던 손이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다고, 어머니 혈압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그 목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봉지를 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작게 만들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3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버텨온 3년을, 무서웠던 날들을, 혼자였던 새벽들을, 아무것도 모른 척 웃어야 했던 식탁에서의 시간들을, 그것을 그냥 버릴 수 없었습니다. 벤치 위로 벚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어깨 위에, 손등 위에 분홍빛 꽃잎들이 봄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옥부는 손등 위에 내려앉은 꽃잎 하나를 봤습니다. 가벼웠습니다. 3년 전 봄 수진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던 4월이었습니다. 수진이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일 때 머리 위로 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다고.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틀렸지만 지금 이 봄은 왔습니다.
꽃잎이 손등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데려갔습니다. 옥부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꺼림칙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의 차가운 형광등 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봄 햇살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눈을 떴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직장인들이 샌드위치를 들고 걸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가 있었습니다. 노인 2명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봄 낮이었습니다. 옥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걸었습니다. 광장을 가로질러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발이 가벼웠습니다. 코트가 바람에 살짝 펄럭였습니다. 벚꽃잎이 또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게 뒀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등이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법원 건물이 창밖으로 지나쳤습니다. 벚나무들이 지나쳤습니다. 옥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